이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A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경우이죠. 그래서 이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통신피해 사기 환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이 돈이 이동한 모든 계좌에 있어서 지급 정지를 해서 일단 계좌를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계좌에 취한 돈이 흘러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이 채권 소멸 절차, 그 다음에 피해금 환급 절차를 거쳐서 가만히 있어도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본인이 돈을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일부만 회복을 했다, 혹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검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합의라든지 피해 회복이라든지 배상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본인의 피해금을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게 신속성이 생명이란 걸 알기 때문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때 어떤 최소한의 소명자료, 금감원 측이라고 해서 돈을 이체하라고 했다는 문자 내용이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체 내역이 있다면은 이런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지급정지 신청은 일단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고 이거를 이제 계좌 명의인, 지급정지 당한 계좌 명의인한테 통지를 해서 당신이 억울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공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자료만 있으면 지급정지는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너무 이제 알아보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은행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상화폐로 가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최종적으로 돈을 세탁함에 있어서 이제 현금 인출해서 현금을 가져가거나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가상화폐로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런 계좌들에 있어서 지급정지 신청을 많이 당하는 실정이에요. 네.